콧물이 자꾸만 나네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참고서는 앞에 한 3분의 1 정도만 너덜너덜 시커멓게 공부한 티가 나죠. 새해에 산 다이어리도 앞에 한 4분의 1 정도만 알록달록 스티커를 붙이고 그림도 그리고 정말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책장에 꽂혀있는 제법 많은 책들이 과연 몇 페이지나 읽히고 지금 저렇게 잠들어 있는 걸까요? 미안하죠? 미안합니다. 그 다음이 어쩌면 더 재밌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이 어쩌면 진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참 미안합니다. 다시 책장을 넘기고 싶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문학의 퐁당.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 참여작가와 작품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죠. 책과 음악이 있는 미니 북 콘서트. 오늘은 강성은 시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성은 시인님.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시 쓰는 강성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퐁당 코너에 함께 참여하시게 됐는데요. 어떻게 좀 퐁당은 들으셨나요? 여기 출연하기 전에 네. 좀 봤는데요. 네.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냥 본인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작가는 자신의 글로 자신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작가의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문학의 퐁당 코너에 우리 퐁당 역할을 맡아주시는 분들이죠. 문학의, 음악의 그 감동까지 퐁당 저희를 빠뜨려주는 분들이십니다. 세계 1위의 하모니시스트 박종성 씨. 네, 안녕하세요.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입니다. 네, 영혼의 단짝 피아니스트 조영훈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조영훈입니다. 어떻게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추위 잘 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네. 일교차가 심해서 요새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감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감기 여러분. 조심하세요. 콧물이 자꾸만 주룩주룩 내려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훌쩍거리는데 네. 좀 추위, 그러니까 겨울에 내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건강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 몸도 약간 좀 거기에 대비하는 그런 시기들이니까요. 자, 강성은 시인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보다가요. 저자 소개에 이런 내용을 보고 좀 반가웠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책과 음악이 이끌어주는 길을 따라오다 보니 시를 쓰게 되었고 여전히 책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책과 음악이 끌어주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시를 쓰게 되셨대요. 왠지 이 퐁당, 그 문학의 퐁당에 우리 퐁당퐁당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자 소개에 이렇게 되게 감성적으로 써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소개는 제 시집 소개가 아니라 예전에 그 다른 사진 작가분과 협업할 때 좀 자유롭게 쓰라고 해서 좀 재미있게 쓰라고 해서 사실 쓴 소개였었는데요. 네.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글을 잘 쓰는 사람 글은 아니었고요. 시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시를 쓰게 됐고 100일장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책 읽기와 음악 듣기를 좋아한 것 때문이 아닐까. 그것 때문에 제가 다른 장르보다 시에 더 적합한 사람이 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언제부터 시를 쓰게 되셨어요? 사실 시는 제가 그 좀 뒤늦게 학교에 들어가서 시 수업을 받게 되면서부터 쓰게 됐고요. 그 전에는 제가 다른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다가 27살 때 소설을 배워보려고 문창가에 들어갔었어요. 27살에 네. 글을 써야겠다 마음을 두고 시작을 하셨다는데 27살이면 조금 늦은 시간. 네, 좀 많이 늦죠, 시기죠.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길을 전향한 그런 건 과감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때 뭔가 좀 제가 원하는 삶을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네. 사실 재능이 있어서는 아니었고요. 뭔가 제가 좀 책이나 음악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도 책은 글쓰기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일단 어려웠고요. 시는 더더욱 아니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쓰게 됐어요. 글과 이렇게 텍스트와 문학은 진짜 다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글로 그 무언가를 표현해서 감성을 전달을 하고 상황을 전달하는 건데 그러고 보니까 글은 그대로의 그냥 텍스트 하나로 존재한다고 하면 거기에 그 작가가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문학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러고 보면은 27살에 도전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늦은 시기 아닐까? 난 포기할까라고 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냥 글을 그냥 자기의 그 생각과 이런 것들을 그냥 쓱 써보면 그것이 또 하나의 문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의 다양한 캐럴 음반 컬렉션을 갖는 게 꿈이라고 하셨어요. 캐럴 음반요? 제가 캐럴 음반을 갖고 싶다는 건 희망사항이었고요. 많이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캐럴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가지고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너무 어려운 정도. 그러면은 궁금한 게 네. 캐럴이라는 그 음악의 장르를 좋아하게 된 계기? 혹은 이게 나한테 정말 잘 맞구나. 아니면 어떤 장면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겨울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성탄절과 관련된 음악들. 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또 열심히 다녔었어요. 네. 성가곡들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캐럴 음반을 좋아하게 됐죠. 겨울 느낌을 가장 상징적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게 캐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겨울 하면 춥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추워서 반대로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정서적으로 혹은 몸 이렇게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따뜻해지는 무언가들을 그 궁합적으로 찾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네. 캐럴을 들으면 되게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나의 그 뭐랄까 그 순수한 풋풋한 내가 막 즐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네, 어떠세요 두 분은? 이제 캐롤은 언제 들어도 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막 슬픔을 노래하거나 좀 무겁게 만드는 게 아니라 늘 좀 밝게 만들어줘서 저도 그 제 음악 자주 즐겨 듣는 플레이리스트 중에 캐롤이 한 곡 들어있는데 여름에 들어도 캐롤만 나오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벌써 크리스마스 기다려지고 맞아. 그래서 캐롤은 뭔가 그 캐롤만이 갖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네. 조용훈 씨는? 저는 캐롤 하니까 그 이제 성탄절 시즌이 딱 연말 시즌하고 또 맞물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한 해를 또 보내고 또 새로 다가올 새해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왠지 겨울 때, 추울 때도 공연을 하셨으니까 네. 좋아하는 캐럴을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왠지 공부도 하셨을 것 같은데 잠깐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혹시 아는 지금 생각나는 캐럴? 그러면은 네. 저기요?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바로 돼요. 되게 죄송한 일이거든요. 바로 준비가 안 됐는데 아티스트한테 음악 해달라는 거 사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곡이 지금 노엘이 제일 떠올라가지고 한번 제가 연주해 보겠습니다. 노엘. 너무 좋아.
어떠세요? 11월에 이런 기쁨을 맛보다니 너무 우리 좋네요. 이제 곧 있으면 12월부터는 뭐 초부터 계속 캐럴들이 쏟아질 건데 맞아요. 네. 이렇게 미리 먼저 네. 들어보면 너무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한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감동을 이어서 우리가 낭송으로 바로 이어가 볼까요? 첫 번째 낭송할 작품이요. 로우파이의 밝은 미래라는 시예요. 이 시에 대해서 시인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시는 제 세 번째 시집인 로파이에 실린 가장 밝은 시인데요. 네, 밝은 미래. 네, 제 시가 대체로 좀 어두운 편인데 이 시는 굉장히 밝은 시예요. 네, 제가 이 시를 쓰게 된 것은 사실 그 친구들과 좀 힘든 일을 같이 겪었었어요. 그때 같이 친구들 그 톡방에 어떤 친구가 자기 아기 때 사진을 올렸어요. 내가 가장 행복할 때라고 네.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자기 사진을 막 올리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본가가 좀 멀리 있다 보니 제 어릴 때 사진은 없어가지고 제가 생각했어요. 제 어릴 때 모습들 그 가장 행복했을 때를 얘기하면서 좀 위로를 받았거든요. 친구들끼리. 네. 그래서 그걸 생각하다가 점점 더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제 부모님의 젊은 시절 모습도 생각나고 제가 예전에 봤던 엄마 아빠의 일기장도 생각나고 거기 풍경들 이것저것 많이 생각이 나면서 좀 스스로가 좀 위로받기 위해서 쓴 시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나를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기 위한. 네.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너무너무 힘들 때 그 과거에 내가 정말 그 풋풋했던 그 아이의 모습, 순수했던 나의 그때의 모습을 좋았던 그때 당시에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아주 예뻤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 자체도 그런 걸 겪어가는 그 모습 자체도. 그런 걸 상상하면은 내 마음이 다시 밝아지는 게 저기 가슴 한 구석부터 빛이 이렇게 켜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마 작가님한테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첫 번째 낭송해 드릴 작품은요. 밝은 미래입니다. 낭송해 드릴게요. 밝은 미래, 강성은. 자정 넘어 눈 쌓인 길을 걸어 집으로 가는 남자. 인적 없는 밤길. 둘의 하나는 고장난 가로등. 갸우뚱했지만 남자는 발이 푹푹 빠져들어가는 눈길을 겨우 헤치고 나아간다. 어디선가 살아있는 것이 낑낑거리는 소리를 들었지. 눈 속에 파묻힌 개를 끌어올려 품에 안고 작은 개야, 오늘 밤은 나와 함께 가자. 다시 컴컴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 장면을 보던 나는 알아버렸지. 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구나. 저들은 아주 행복해 보였고 그것은 오래전에 먼 일이었으나 가능하다면 미래이길. 나는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아, 너무 좋아요. 아, 유튜브에서 좋은 하루님께서 귤디 오늘도 문가는 기쁩니다. 라고 해주셨고, 누리가온님께서요. 하모니카 소리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숭아님께서는요. 마음 따뜻해지는 시와 멋진 연주, 힐링이 따로 없네요. 그래요. 우리 매일 이렇게 샤워하잖아요. 마음의 샤워도 가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밝은 미래 로파이에라는 시집에 들어있는 작품이죠. 밝은 미래 낭송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너무 다들 많이 알고 계셔서 네, 엔니오 모리코네의 시네마 천국 OST였었는데요. 네, 이 곡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번에 작품을 이제 제가 미리 받아서 읽어보는데 앞에 전반부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느낌이 없이 그냥 좀 평범한 내용이었어요. 그냥 그 장면을 묘사한 듯한. 그런데 그 중간에 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구나. 이 문장이 그 모든 거를 좀 바꿔버리는 듯한 되게 충격적인 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하나에 되게 많은 인생과 어떤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이 시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뒤에 들려드릴 두 작품과 두 곡이 다 같이 연관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했는데 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 예전에 겪었던 나의 일들을 추억해 보면은 그 어떤 날도 찬란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왠지 이 밝은 미래의 이 시의 안에 그 어떤 이 분은 나는 누군가 저렇게 그 어떤 그 강아지를 그 추운 날 이렇게 들고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그 작은 개야 오늘 밤은 나와 함께 가자. 다시 컴컴한 어둠 속으로 길을 찾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작은 개를 들고 이제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그래도 조금 밝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문장 그 박종성 씨가 말씀해 주셨던 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구나. 이 문장은 어떻게 만드시게 된? 그 시네마 천국 음악 들려주셔서 네. 너무 절묘하게 연상이 될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영화나 동영상 속의 어떤 인물을 보고 화자인 나는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그 동영상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젊은 아버지를 보는 화자라고 생각했어요. 저 모습은 내가 태어나기 전이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개와 눈과 청년이 있는 풍경이죠. 근데 왠지 그 청년에게 믿음이 가는데 저 사람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가 왜 위로가 됐냐면 뭔가 그 이후의 시간들을 화자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빠의 추억을 말씀하시는 뭐 거죠? 그렇기도 하고 굉장히 순수한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한 명의 순수한 청년이기도 하니까 뭔가 그 사이에 어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대를 넘어서는 이야기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내 마음 안에서 나의 생각 안에서 이렇게 시공간이 계속 넘나드네요. 그럴 수 있는 게 사실 내가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그 상상의 나래라는 게 시공간을 넘나들잖아요. 현실로 왔다가. 문학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네, 아까 전에 좋은 하루님께서 오늘도 문가는 기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해가 가네요. 문가는 기쁩니다. 제가 문가였거든요. 기쁩니다.
감사평가 여러분 질문 보내주시면 서울문화재단에서 굿즈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 질문. 작가님이요. 그 2005년 문학동네 신인상에 5편의 시가 당선이 되면서 등단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4권의 시집이 나왔습니다. 한 권씩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구두를 신고 잠이 들었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죠? 어떤 시집이죠? 제 첫 시집인데요. 흔히들 그 동화적인 상상력이라고 많이 평가해 주셨고요. 구두 신고 잠이 들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좀이 생길까요? 잠든 채로 어디론가를 갈 수도 있겠죠.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동화스럽네요. 역시.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몽환적인 시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지 조금 이상한. 모두 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 시집은 단지 조금 이상한. 네, 저는 그 두 번째 시집에서는 첫 번째 시집이랑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네. 수사가 많이 생략된 비교적 담담한 스타일로 많이 바뀌었는데 첫 시집에 비해서 잠과 꿈의 세계가 거의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잠과 꿈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그 다음 작품으로는 로파이, 아까 전에 밝은 미래가 수록되어 있는 들어가 있는 그 시집인데요. 로파이, 네, 로파이인데요. 어려워요. 로파이가 무슨 뜻이죠? 그 시집을 제목을 로파이라고 한 거는 사실 음향 용어죠. 로파이는 하이파이 반대로 좀 저음질인데요. 조금 아까 캐롤 얘기도 했지만 제가 캐롤도 좀 그렇고 음악을 좀 저음질의 음악들을 좋아해요. 홈 레코딩이나 이제 좀 LP판 같은 네,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친구들과 좀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했는데 그 세 번째 시집이 나오기 전까지 좀 어떤 힘든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로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시간들을 로파이라고 하니까 왠지 리듬으로 느껴져서 지나고 보면은 다 괜찮아질 거야. 늘 그랬듯이. 이렇게 좀 위로가 되기도 하네요. 네. 처음에 제목만 이렇게 봤을 때는 시집 이름이 로파이?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저도요. 근데 딱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런 시기조차도 아름답게 승화되는 그런 좀 아주 따뜻한 감성의 출판사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엄청나게 힘들게 시집 제목을 그래서 했습니다. 작가님들한테 좀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게 자신의 그 힘든 상황도 이렇게 그 내가 마음에 작가가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마음에서 품었던 그 희망과 꿈을 작품으로 드러내거든요. 네, 혹은 막 몸부림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것을 함께 그 읽는 독자들한테 왠지 공감대도 형성해주고요. 그래서 응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맞아요. 작가님들한테 네. 항상 그 감사함이 있습니다. 마지막 작품이 별일 없습니다. 이따금 눈이 내리고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죠? 이 시집은 사실 네. 정규 앨범이 아니고 싱글 같은 개념인데요. 말하자면 되게 얇은 시집인데요. 네. 제가 출간 일정과 마감을 조율을 잘 못해가지고 로파이가 나오고 2달 뒤에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로파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별일 없습니다. 이따금 눈이 내리고요. 이 그 시집의 제목인데 저의 감성에 너무 잘 어울리는 이 내 스타일이다. 이 두 문장만 가지고도 이미 시 한 편이 시 한 편을 읽은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왠지 누군가한테 편지를 쓰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 오늘 가서 쓰시면 그 누군가가 없는데 어떻게 써야 되지? 그렇습니다. 재밌다. 작가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시들이 더 이렇게 시만 접했을 때보다 더 감동이 깊어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역시. 네.
웃음소리님께서 문학과 음악이 있는 아침 이 시간은 감나무 이파리 색깔이 진하게 변하는 것을 보며 눈물 흘리던 그때가 생각나서 좋습니다. 아, 우리 청취자분들도 감성 충만. 네. 감성 충만해지고 시인이 돼가고 계세요. 그러게요. 진짜 그렇습니다. 문학에 퐁당할 수 있는 시간이. 네, 문학에 퐁당해야 돼요. 우리 너무 심장이 굳어 있어요. 복지나무님께서 저도 29살에 대학에 들어가 새로운 길을 갔습니다. 시를 쓰고 싶은 어린 시절 늘 시를 읽고 쓰는 사람이 되고 싶은 1인이었는데 용기를 내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분께 좀 더 용기 좀 작가님이 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나이는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몇 살이신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 보내시면 네. 잘 모르겠지만, 글쎄요, 제 친구 중에는 40 정도에 등단했는데요. 너무너무 시를 잘 쓰고 제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최애 시인이 되었거든요. 네, 그런 친구도 있고. 글쎄 그것보다 감각을 유지하고 늘 사실은 그 시대의 가장 그 첨단의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마음가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농익다고 하잖아요. 네. 사람을 만약에 과일로 비유하자면 그렇게 알차게 달달해지는 그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각자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게 아닌가. 꽃으로 비교하면은 꽃이 활짝 만개했을 때, 향이 가장 짙을 때는 또 사람들마다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작가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막 시인이 돼가고 싶어지고 막 시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낭독을 할 작품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 작품 짧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환상의 빛이라는 시인데요. 네. 제가 그 환상의 빛을라는 제목의 시가 꽤 여러 편이 있어요. 근데 그 환상의 빛이라는 시는 첫 시집, 두 번째 시집, 세 번째 시집에 걸쳐서 계속 같은 제목으로 썼는데 대부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그런 순간,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을 똑같은 제목 아래 놓은 시인데요. 제가 그 시 안에서 눈 속에 빛이 가득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그 구절이 있는데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네, 그게 제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 있고 나이도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제 눈 속에 빛이 있다는 게 뭐 음악이나 뭐 책이나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지만 시가 저를 사로잡아가지고 거기 끌려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은 못 보지만 저만 혼자 볼 수 있는 어떤 빛 같은 거, 그게 환상의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 속에 빛이 가득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했다. 이거는 나의 눈일 수도 있고 제3자로 떨어져서 나를 바라봤을 때 눈일 수도 있고 환상의 빛. 네, 강성은 시인님께서 직접 낭독을 해주실 거고요.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박종성 씨와 조영훈 씨는 낭송이 끝나면 이문세 씨의 옛사랑을 연주를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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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의 빛. 옛날 영화를 보다가 옛날 음악을 듣다가 나는 옛날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생각했다. 지금의 나보다 젊은 나이에 죽은 아버지를 떠올리고는 너무 멀리 와버렸구나 생각했다.
명백한 것은 너무나 명백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몇 세기 전에 사람을 사랑하고 몇 세기 전의 장면을 그리워하며 단 한 번의 여름을 보냈을 뿐인데 내게서 일어난 적 없는 일들이 조용히 우거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눈 속에 빛이 가득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했다.